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노인의학 전문의 장준혁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매년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의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제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노년기 건강검진이 우리가 믿어온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바를 토대로 노년기 건강검진이 의미 없을 수 있는 5가지 충격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추천 건강검진 항목과 핵심 메시지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했던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0세를 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세를 훌쩍 넘었죠. 제 임상 경력만큼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후속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모든 검사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이었죠. 최근 여러 국제 학술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제 의구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건강검진의 효용성이 생각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노후 건강검진이 의미 없을 수 있는 5가지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과잉 진단의 위험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80대 환자 중 상당수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 때문에 불안해하며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임상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실제로 그분들의 건강이나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이상 징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형적인 예가 전립선암 검사입니다. 제가 다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80대 남성의 약 80%는 전립선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로 인해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생을 마감하시죠. 그런데도 검사에서 이를 발견하면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고 환자분들이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에서도 7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정기적인 전립선암 검사가 생존율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죠. 제 나이 73세에 이르러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이유는 고령자 대상 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임상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노인 환자들에게 실시하는 많은 검사들이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개발되고 검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골밀도 검사입니다. 제가 70대 환자들의 골밀도 검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검사 자체의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같은 환자라도 다른 기계로 측정하거나 다른 날에 측정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죠. 또한 혈압 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은 혈관 탄력성이 감소하여 백의 고혈압 현상이 더 흔합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과 크게 다른 경우가 많죠. 제 진료실에서 만난 80대 환자 중 약 30%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정확성 문제로 인해 잘못된 진단이 내려지고 불필요한 약물 치료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방한 혈압약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낙상 사고를 당한 환자들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은 실제로 고혈압이 아니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의학계에서 유병기관 편향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제 임상 경험에서 볼 때 노년기에 발견되는 질병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치명적인 질병과 매우 천천히 진행되어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질병이죠. 건강검진에서는 주로 천천히 진행되는 덜 위험한 질병들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진행되는 치명적인 질병은 다음 건강검진까지 기다리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80대 노인의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되는 결절의 90% 이상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견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 심지어 불필요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암 검진의 경우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암보다는 천천히 자라는 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병기관 편향입니다. 검진으로 발견된 암의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실제로 치료가 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덜 위험한 암이 발견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73세인 지금 매년 받던 많은 검사들을 줄였습니다. 제 자신이 이런 유병기관 편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죠. 네 번째 이유는 건강검진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양성 결과가 노인들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노인 환자들이 건강검진 결과에 나타난 이상 소견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후속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양성 결과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서는 이런 위양성 결과가 더 흔합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연구한 바에 따르면 80대 노인의 건강검진에서는 위양성 결과가 무려 30에서 40%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양성 결과가 확인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보통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걸릴 수 있죠. 이 기간 동안 환자들은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폐 결절이 발견되어 3개월 동안 암 진단을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양성으로 판명되었지만 그분은 그 3개월 동안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기존에 잘 조절되던 당뇨까지 악화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집니다. 제 나이 73세인 지금 저는 이런 위양성 결과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의 불균형입니다. 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건강검진에 많은 의료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요? 제가 국내외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75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하는 대부분의 건강검진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80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하는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검사 과정의 위험성과 불편함, 그리고 발견된 이상에 대한 후속 조치의 위험을 감안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의문스러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 중에는 85세 환자가 건강검진 중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장천공이 발생해 응급수술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환자는 수술 후유증으로 몇 개월간 고생했죠. 또한 노인 건강검진에 투입되는 비용을 예방적 건강관리, 즉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영양관리, 낙상 예방시설 등에 투자했다면 더 많은 건강 혜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노인 건강관리의 초점은 질병의 조기 발견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건강검진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5가지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정말로 필요한 건강관리는 무엇일까요? 제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에 정말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낀 접근법은 증상 중심의 의료입니다. 즉,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모든 가능한 질병을 검사하기보다는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에 집중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제 환자 중 한 분은 10년 동안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셨지만 실제로 그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던 만성 요통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종합검진에는 요통에 대한 맞춤형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에 집중하는 접근법이 노년기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제가 73세인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건강관리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질병 발견보다는 기능적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특정 질병의 유무보다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같은 일상 활동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것이 건강 상태를 더 정확히 반영합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기능적 평가가 노인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예측하는 데 종합검진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노인 환자들에게 저는 종종 일상생활에서 어떤 활동이 어려워졌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이 대부분의 검사 결과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낙상 예방입니다. 제 임상 경험에서 볼 때 노인의 건강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노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하는 것은 어떤 건강검진보다도 중요합니다.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하며 시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요양원에서는 낙상 사고가 40%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방의학의 효과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은 다약제 사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 임상 경험에서 가장 자주 목격하는 문제 중 하나는 노인 환자들이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받은 약들이 쌓이고 이로 인해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한 85세 환자 한 분은 무려 15가지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분석해보니 그중 일부 약은 다른 약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환자의 약물을 6가지로 줄였고 놀랍게도 그분의 인지,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든 약물을 검토하고 정말 필요한 약만 복용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건강검진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교류와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제가 30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이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제가 참여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30% 낮았고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과 직결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면역 기능 저하, 염증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제 자신도 73세인 지금 일주일에 3번 지역 노인회관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건강에 가장 큰 투자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건강검진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이유와 정말 필요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검사를 무분별하게 받는 것보다는 개인의 상황과 위험 요소에 맞게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력이나 개인 병력에 기반한 검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대장 내시경은 여전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증상 없이 모든 것을 검사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셋째, 검사 결과를 맹신하지 말고 항상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과의 의미와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 대사율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칼로리 요구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영양소 요구량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적게 먹느냐보다 무엇을 더 먹느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 좋은 단백질 공급원,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제 환자들에게 지중해식 식단을 권장합니다.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가 풍부한 이 식단은 노인의 인지 기능 유지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저 역시 73세인 지금 아침에는 통곡물 오트밀에 견과류와 베리류를 넣어 먹고 점심과 저녁에는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매회 3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운동이 노인의 심폐 기능, 근력, 인지 기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노년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제 자신도 일주일에 3일은 동네 공원을 45분간 빠르게 걷고 2일은 간단한 아령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제가 73세인 지금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기억력 유지, 면역 기능 강화, 심혈관 건강 등에 필수적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40%나 낮았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며 취침 전 스크린 사용을 줄이는 등의 수면 위생 습관을 강조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노년기에는 은퇴,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됩니다. 제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만성 염증 지표도 낮았습니다. 저 자신도 10년 전부터 매일 아침 20분간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생 학습과 인지 자극의 중요성입니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인지적으로 자극을 받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독서, 퍼즐, 새로운 취미 배우기,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노년기 인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70세에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속적인 학습이 제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제 인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노인 건강 관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질병 치료와 건강검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런 접근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인 친화적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을 넘어 노인들의 기능적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제가 5년 전 참여했던 일본의 노인 의료 시스템 연구에서 배운 점은 그들이 지역 포괄 케어라는 개념을 통해 노인들이 병원에서만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건강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협력하여 노인 한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노년기 건강검진의 한계와 진정한 노년기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건강검진을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환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도 개인의 건강상태, 가족력, 생활습관,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75세 노인이라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와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암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권장되는 검진이 다릅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항상 환자와 함께 건강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검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런 개별화된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일반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무엇일까요? 제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혈압 측정. 고혈압은 노년기의 주요 건강 위험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은 단순하지만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병원보다는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2. 당뇨 검사. 당뇨는 노년기의 흔한 질환이며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년에서 3년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청력 검사. 청력 저하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2년에서 3년마다 청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시력 검사. 백내장, 녹내장 등의 안과 질환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매년 시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낙상 위험 평가. 이것은 검사라기보다는 평가인데 근력, 균형 감각, 보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검진은 노년기에 무조건적으로 받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1. 유방암 전립선암 검진. 75세 이상에서는 이러한 검진의 이득이 위험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10년 미만인 경우 이런 검진으로 인한 과잉 진단과 불필요한 치료의 위험이 큽니다. 2.
대장 내시경 75세 이상에서 10년 내에 이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대장 내시경의 이득이 검사의 위험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골밀도 검사 이미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거나 골절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골밀도 검사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73세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고 연구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검진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많은 검사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소에 맞는 검사를 선택적으로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가장 건강한 노인들은 오히려 검진에 집착하지 않고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둘째, 삶의 질이 수명보다 중요합니다. 노년기 건강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질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85세에 오신 한 환자분에게 건강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가족과 함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노년기 건강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건강은 의료 시스템 밖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식습관, 운동, 사회적 교류, 스트레스 관리, 취미 활동 등이 노년기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건강검진 결과보다 생활 습관과 사회적 활동이 노인의 건강 상태와 수명을 더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받는 건강검진이 의미 없을 수 있는 충격적인 이유 5가지와 진정한 노년기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건강검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검사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검사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고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노년기 건강의 비결입니다. 제 나이 73세인 지금 저는 매년 받던 종합검진을 더 단순화하고 대신 매일 아침 걷기, 친구들과의 만남, 새로운 취미 배우기, 건강한 식단 유지하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노년기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이상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 수업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